불과 1cm밖에 안 되는 유충이 거의 한 열흘 동안 서울 전국을 들어놨다 있던 이 실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한 건도 유충으로, 다시 말하면 깔따구리 유충으로 나온 종이 없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상수사업본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사업본부는 서울시의 사업소 조직입니다. 직원이 1,80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8개의 수도사업소와 6개의 정수센터, 불을 만드는 정수센터가 있고 또 별도로 수도건물 수질과 각종 미생물을 연구하는 물연구원이 약 90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하루에 357만 톤의 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일산활성탄을 통해서 걸러서 가정에 공급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물은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 인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수돗물 속에서 유충이라는 벌레가 나와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고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과 앞으로 계획들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유충민원이 발생한 건수는 지난 14일 이후에 일요일까지 저희 집계를 했었는데요. 7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유충민원이 접수되면은 정밀 역학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요. 물연구원에서 출동을 해서 수도사업자와 같이 출동을 해서 그 유충민원이 발생됐다는 화장실이나 세면대 주변으로 해서 많게는 10개 군데에 채수를 하게 됩니다. 물을 채수해서 이걸 가지고 연구원에서 물 속에 유충의 알이나 미생물 아니면 이물질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채집되거나 발견된 유충의 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서 이 유충이 어떤 성격의 유충인지 어떤 종인지를 저희가 어떤 과에 속한지를 분별하는 과정 두 가지를 거치게 되는데요. 시민들이 제보해줬던 사진입니다. 7월 19일 날 언론에 크게 나왔던 중국 공공 오피스텔에서 이물질, 유충이 발견됐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생물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서 의뢰를 했더니 종이 나왔습니다. 실지령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실지령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그 집 화장실 내 샤워부스에 물이 흘러가는 배수구가 지면에 있습니다. 그게 배수 트렌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트렌드가 상당히 오염돼가지고 거기에서 지렁이가 번식했던 걸 판명이 됐고, 두 번째는 동대문 공공아파트에서 수도꼭지에서 이런 식으로 대량의 유충이 발견됐다고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정밀 추적을 해봤더니 그 집 지하 조수조에 입구가 조수조 물을 담는 조수조가 보통 이게 잠겨 있어야 되는데 입구가 열려 있고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사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염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수돗물은 보통 잔류염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각종 바이러스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염소를 투입을 하는데요. 지금 국립생물자원관이 저희가 15점을 7월 23일까지 접수된 민원 중에 15점을 의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건도 유충으로, 다시 말하면 깔따구리 유충으로 나온 종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방파리, 아니면 지렁이, 나방류, 이 잔류염소의 이런 미생물들은 서식이 불가능합니다. 또 수돗물 공정 가정에서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 가정집, 화장실, 싱크대, 세면대에서 나왔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략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에 물을 취수를 저희가 합니다. 가지고 와서 이 착수정에 물을 담아가지고서 혼화지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서 정수 약품을 투입을 합니다. 약을 섞는 과정이 혼화지입니다. 이렇게 섞어져가지고 웅집지라는 곳에 와서 이 섞어진 물 속에서 일부 물 속에 부유물들이 있는데 약품이 부유물을 껴안고서 가라앉히는 이런 웅집지에 섞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전지 과정에서 좀 가라앉아가지고 맑은 물은 흘러가고 미생물과 부유물들은 밑에 가라앉게 되는 과정이 되죠. 아울러 이런 과정 속에서 흘러간 물이 모래톱으로 되어 있는 여과지를 통과하면서 한번 걸러지게 됩니다. 1차적인 여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도 정수 처리가 되기 전에는 여과지에서 흘러진 물들이 바로 배수지를 통해서 가정에 공급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울시는 2010년 이후에 거의 한 3조 5천억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새카만 숲처럼 되어 있는 입상 활성탄지에 여과 과정을 추가한 것이죠. 저희가 입상 활성탄은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 약 4만 1,000톤의 활성탄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굉장히 많은 양이죠. 보통 입상 활성탄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유기화합물 제거 능력, 그 다음에 미생물 제거 능력. 활성탄의 재료는 대부분 야자수나 석탄 이런 부분들을 불에 거의 한 800도의 고열로 가열을 해서 미세하게 가루 형태를 만들게 되면 그 속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 구멍이 길이가 거의 미세하게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물들이 걸러지고 통과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물이 여과지를 통해서 걸러져 들어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물이 다시 한번 이 필터라는 숯을 통해서 걸러져 가지고 여기서 채집이 돼서 이게 배수지로 통과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들이 정수진의 배수지, 가정에 근방에 있는 배수지를 통해서 자연 유화의 힘을 통해서 이제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인데요. 보통 고도정수 처리된 시설 물들은 전부 밀폐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개방되어 있으면은 그 물 위에 올라가지고서 부유를 하면서 알을 물 위에 놔두고 입상 활성탄이 부유 붙게 되죠. 거기에 영양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은 부화를 해서 유충으로 부화가 되고 그 유충이 결국은 입상 활성탄을 통과해서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입상 활성탄지 강북 정수장 모습인데요. 전부 저희가 밀폐를 시켜가지고 외부에서는 일절 다른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가운 입고 모자 쓰고 신발 더 신고 다 위생병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레도 당연히 접근을 못하게 돼 있죠. 서울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입상 활성탄지를 좀 더 정수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천연협회에서 ISO 22000 이 인증을 채택을 했습니다. 수돗물도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과 같은 철저한 위생, 청결, 환경성을 가지고 관리하라는 그런 기준입니다. 저는 2016년에 이미 저희 획득을 해서 6개 정수장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매번 이 기간에 나와서 서울시 정수장을 실사를 하고 인증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저희 정수장 6군데를 전문가들 대동해서 2번에 걸쳐서 정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나와가지고 입상 활성탄지를 직접 들어가서 채집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다 분석하고 그 속에 유충이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 생태, 관로, 미생물, 수질 전문가들 중심으로 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12명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충은 나오지 않았고 관련 시설물들도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유충이 주로 장마철 또 이게 습기가 많은 우기 때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집중적으로 정수센터 입상 활성탄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에 제 앞에 계시는 분들처럼 우리 전문 연구사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정수지를 방문해서 정수 활성탄의 어떤 그 샘플을 채집해서 그 속에 유충의 발생 여부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유충 민원이 잠잠해지고 있지만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그 벌레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지에 대한 상황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는 역학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의 전문성을 좀 보강하고 위해서 과거에 2008년도까지 존재했던 기업행정 수도 토목 직렬을 다시 신설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뽑을 때 아예 상수도 수도 행정, 수도 토목을 뽑아서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2008년까지 존재했던 제도인데요. 다시 이 부분을 부활해서 올해는 약 30% 정도의 정원, 내년에 50%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와서 좀 전문성을 확보하겠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도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물을 다루기 때문에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물을 또 상수도 관로의 생애 주기적인 변화 상태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상수도 전문관 제도를 신설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어 시민들한테 마실 수 있도록 공급을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저희가 좀 협조를 드리고 싶은 사안이요. 특히 욕조나 대야에 물을 담아서 이게 받아놓게 되면 요즘같이 습기가 많고 하는 부분은 하루도 안 지나면 그 속에 이물질이 생기고 벌레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하수구, 화장실의 하수구나 개수구, 또 싱크대 주변들은 정말로 아마 내시경 들여다보면 놀랄 겁니다. 우리 집이 이 정도야 할 정도로. 겉만 닦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바로 밑에 들어가면 굉장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청소도 청결하게 해야만 벌레가 지렁이가 안 올라온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게 공동주택, 연립이든 아파트든 간에 저수조를 쓰고 있습니다. 지하에 가면 비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수조 같은 경우 정말로 저희가 사진 몇 군데 물론 뭐 안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만은 지하 물탱크입니다. 대량 급수초예요, 아파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청결하지 않고 이게 먹는 물하고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저수를 통해 공급받는 물들이 오염이 많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청소 대행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1년에 2번, 반기별로 2번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이런 우기철에는 자주 보시고 벌레가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저수조 주변 정말로 음침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청결하게 소독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유충이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전화로 해서 우리 집에 유충이 나왔다고 하지 마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실물을 채집해서 저희한테 주셔야만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협조를 당부드리겠고요. 저희가 자부하건대 357만 톤의 물을 매일 만들어서 가정까지는 정말 깨끗하게 법정 기준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도꼭지, 다시 말하면 계량기를 통과해서 가정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오염이 되거나 관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을 멀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깨끗한 물들을 저희가 1,800명 직원들이 365일 24시간 만들어가지고 공급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